지금부터 2020년 1차 임종표 외과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교시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 문제입니다. 47세 여자가 3개월 전부터 오른쪽 유방에 덩어리가 만져진다 병원에 왔고요. 특이 과거력은 없고 바이탈도 문제는 없습니다. 덩이는 딱딱하고 만져보면 잘 움직이지 않고 압통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양성 혹인 경우에는 만져보면 잘 움직이고 압통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악성보다는 양성의 가능성이 높다고 그 이론 강의 때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 지문을 통해서 이 오른쪽 유방의 덩이는 양성보다는 악성의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유방 촬영수 사진에서는 이렇게 덩어리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유방 초음파에서는 하이퍼 에코익하게 어두운 병변이 보이는데 주변으로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일레귤러 쉐입으로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양성보다는 악성의 가능성이 높다고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통해서 악성이 맞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중심 침생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37번 문제 보겠습니다. 64세 남자가 3개월 전부터 오른쪽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왔고요. 200m 이상 걸으면 오른쪽 장단지가 쥐어짜듯이 아프고 쉬면 호전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클라우디케이션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40감년의 흡연자입니다. 그리고 3년 전에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PCI도 받았고 지금 안티플레이트렛을 복용하고 있죠. 바이탈은 문제가 없고요. 오른쪽 대퇴, 슬화, 족부 동맥이 약하게 촉지가 된다. 그러면 오른쪽 대퇴 그리고 슬화, 무릎 부위, 그 다음 족부, 발목 주변까지도 지금 다 약하게 촉지된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프록시말 혈관에서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혈압을 살펴보면 오른쪽 상지 혈압은 113이고요. 오른쪽 하지 혈압은 83으로 왼쪽에 비해서 지금 떨어져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그 왼쪽 상지 혈압이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ABI를 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 하지의 혈압이 떨어져 있다는 걸 봐서는 왼쪽 하지 동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단층 촬영에서 보면 왼쪽 일리악 아테리는 잘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른쪽 일리악 아테리는 지금 에올타에 잘 못 나가고 연결이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일리악 아테리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리악 아테리 쪽이 막혀서 혈관이 잘 이동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답은 5번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50세 남자가 일주 전부터 윗배가 불편해서 병원에 왔고요. 5년 전에 알코올릭 리버 시로시스를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바이탈은 특별히 문제는 없고 환자 의식도 명료하고 황달도 없습니다. 배는 부드럽고 평평하고 만져지는 덩이도 없어서 서지컬 업도맨 가능성도 없는 거고요. 지금 CT를 봤을 때 동맥기 사진을 보면 주변의 리버에 비해서 지금 더 인핸스가 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지연기의 경우에는 주변보다는 인핸스가 좀 떨어지는 걸 살펴볼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덩어리에 그 혈관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건데 이런 식으로 CT에서 소견이 보이면 우리가 HCC의 가능성을 꼭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랩에서 봤을 때도 알파 페토 프로테인이 지금 증가가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HCC 환자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치료는 이 환자의 찰스 크라이테리아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INR이나 뭐
토탈 빌루르빈, 알부민 수치 다 괜찮아서 차일드 A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자에서는 지금 간절제술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답이 간절제술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차일드 C라든지 피검사 결과도 안 좋은 경우라고 하면은 우리 간이식을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42번 보겠습니다. 75세 여자가 최근 들어 오른쪽 윗배가 더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왔고요. 10년 전부터 오른쪽 윗배가 아프면서 열이 반복적으로 났다고 합니다. 예전에 담도 내시경으로 담도 결석을 제거받았다고 하고요. 3개월 전에 심근경색으로 관상동맥 확장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 만져진 덩이도 없고 혈액검사 결과에서는 지금 ALP가 상승돼 있고 AST, ALT도 약간 올라가 있죠. 아밀레이즈 라이페이즈는 나쁘진 않은 정도고요. CT에서 봤을 때 여기 딱 허옇게 보이는 돌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인트라헤파틱 덕트들이 다 이렇게 늘어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트라헤파틱 스톤으로 인해서 주변 그 인트라헤파틱 덕트들이 다 늘어나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할 수 있으면 간 절제술도 고려를 할 수 있지만 이 환자의 경우에 지금 심근경색으로 관상동맥 확장술을 받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경피경관으로 해서 담도경 하에 담석 제거술을 시행하는 게 좀 더 합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45번 보겠습니다. 57세 남자 환자가 5시간 전부터 명치가 아프다고 해서 응급실로 왔고요. 통증은 등으로 뻗치고 몸을 구부리면 조금 나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히스토리를 봤을 때는 어큐트 판크레아타이티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1년 전에 쓸개돌이 있다고 들었다고 하고요. 음주는 안 했다고 하고 지금 하트레이트 약간 올라있고 열이 39.2도죠. 명치와 윗배에 압통은 있지만 반동 압통은 없다고 되어 있고요. 혈액검사에서는 지금 ALP와 감마GT가 상승되는 것을 볼 수 있고 토탈 빌루빈, 다이렉트 빌루빈도 올라가 있는 것을 봐서는 바일덕트에 옵스트럭션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밀레이즈 라이페이즈도 지금 증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판크라틱 덕트에도 문제가 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진 14-1번 코로나 뷰를 봤을 때는 여기 보시면 스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스톤으로부터 디스탈 쪽에 있는 덕트들이 다 늘어나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디스탈 CBD에 스톤이 있어서 지금 막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리고 주변을 봤을 때는 판크레아스도 지금 주변으로 플루이드 콜렉션이 살짝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디스탈 CBD에 있는 스톤이 판크레아틱 덕트를 막아서 판크레아타이티스를 유발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ERCP를 해서 돌을 제거를 하고 디컴프레션을 해서 환자의 상황을 호전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46번 보겠습니다. 33세 남자 환자가 1개월 전부터 시작된 두근거림으로 병원에 왔다고 합니다. 사무직에 근무하고 있고 흡연과 음주는 하지 않고 있고요. 평소 복용하는 약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젊은 남자가 병력이 없는데 혈압이 두근거림이 있다든지 하면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하면 2차성 요인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체중이 5kg 감소했고 식욕은 왕성하다고 하죠. 잘 먹는데도 불구하고 체중이 빠지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운동 시에도 숨이 차고 하트레이트 지금 121회로 늘어나 있죠. 그리고 신체 진찰에서 목 앞쪽
목 앞쪽이 경도로 부풀어 올라와 있다. 정진시 심음은 규칙적이지만 심박수가 빠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 검사를 봤을 때 쭉 보시면 지금 프리티포가 상승이 되어 있고 TSH는 지금 감소가 많이 되어 있죠. TSH가 서프레션이 되어 있지만 프리티포가 늘어나 있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하이퍼사이로이디즘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사이로이드 스캔을 시행해서 하이퍼사이로이즘 여부를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2교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12세 남자 환자가 하루 전부터 배가 아파서 병원에 왔고요. 이틀 전부터 속이 울렁거렸다. 노지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른쪽 아랫배가 아프면서 묽은 변을 한 차례 봤고요. 복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탈 봤을 때는 열은 아직은 없고요. 복부 진찰에서 장음이 감소되어 있고 우하복부에 압통과 반발통이 있다. 지금 RLQ 쪽으로 텐더니스와 리바운드 텐더니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페리토나이티스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피검사에 봤을 때는 WBC가 증가되어 있고 CRP는 아직은 괜찮고요. 그래서 UA에서도 지금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RLQ에 텐더니스와 리바운드 텐더니스가 있어서 페리토나이티스가 있다는 것을 고려를 해봤을 때 1, 2, 3, 4, 5번에서 가장 합당한 소견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번 문제입니다. 56세 여자 환자가 하루 전부터 메스껍고 구토를 한다고 응급실에 왔고요. 2주 전부터 머리가 아팠으면서 점점점 더 심해진다고 하면 우리가 악화된 요인에 대해서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배가 아프거나 설사는 하진 않았고 3년 전에 유방암으로 수술을 받았다. 이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바이탈은 특별히 문제는 없고 신경학적 신체 진찰에서 구음장애나 시야장애는 없고요. 티오노이드 이미지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뇌 앞쪽 부분에 메스가 보이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 신경외과나 신경과 문제일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브레스트 캔서에서 우리가 브레인 메타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외과 수업에서 한번 다뤄봤고요. 그래서 1, 2, 3, 4, 5번 중에서는 지금 브레스트 캔서의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메타스타틱 브레인 투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가장 합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60세 남자 환자가 최근 2개월 전부터 눈이 노랗게 되는 것 같다고 해서 왔다고 하고요. 몸을 가려하지는 않는다. 지금 눈이 노랗게 되긴 하지만 이칭 센세이션 지금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열흘 전 받은 EGD에서는 특이 소견 없고요. 평소 건강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특이 과거력도 없고 바이탈도 스테이블하고요. 공막에 황달은 있지만 결막은 창백하지 않다. 지금 황달은 있지만 빈혈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복부 진찰에서 뚜렷한 압통과 반동 압통은 없고 만져지는 덩이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CT에서는 이런 식으로 메스 같은 게 보이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랩을 봤을 때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토탈 빌루빈이 약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CEA는 괜찮은데 CA199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CA199이 증가가 돼 있다. 그래서 지금 캔서를 의심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 5번 중에서 가장 답이 될 만한 것은 담낭암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21번 보겠습니다. 70세 여자 환자가 하루 전부터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잘 잊어버리고 휴대전화 등 물건을 어디 두었는지 잘 기억을 못한다면서 병원 왔는데 최근 1년 동안 체중이 4kg 늘었고 얼굴이 자주 붓고 변비도 심하다고 합니다. 8년 전에 갑상선에서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8년 전에 갑상선에 있는 혹을 제거한 수술을 받았고 얼굴이 잘 붓고 변비도 심하고 체중 증가도 있다. 요 지문을 봤을 때 우리가 하이포사이로이디즘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겠죠. 바이탈은 특별히 문제는 없고 목 하부에 수술 자국이 있고 우측 갑상샘은 만져지지 않고 좌측 갑상샘이 약간 커져 있지만 부드럽고 혹은 만져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인트에서 우리가 하이포사이로이디즘 여부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TSH를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TSH랑 프레티포를 우리가 살펴봐서 우리가 문제가 있는지 하이포사이로이즘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39번 보시면 53세 여자가 수개월 전부터 목 앞부위에 덩이가 만져진다고 해서 병원에 왔고요. 특이과거력은 없고 바이탈도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목 앞부위에서 약간 단단하고 잘 움직이는 덩이가 만져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갑상샘 호르몬 검사 결과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목 초음파 검사에서는 1.5cm 크기의 저에코의 고형결절이 관찰됐다. 다음 검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그래서 1cm 이상이고요. 그래서 고형결절이 보이고 있고 저에코성 고형결절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조직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악성인지 여부를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로이드에서는 FNA를 해서 우리가 조직 검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침 흡인 검사를 통해서 악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70세 여자 환자가 2개월 전부터 컨스피테이션과 테니스무스가 있다고 해서 병원에 왔고요. 1년 동안 체중이 10kg가 감소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체중이 갑자기 빠졌다라고 하면 우리가 캔서의 가능성을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패밀리 스토리에서 남동생이 위암으로 수술을 받았다고 하고요. 바이탈은 특별히 문제는 없고 피지컬에서도 배는 소프트하고 텐더니스나 리바운드 텐더니스도 없다는 것을 봐서는 뭐 옵스트럭션이 있거나 아니면 퍼포레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DRE에서 에너버지 6심 상방에서 픽스드 맥스가 만져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버블한 매스가 만져지면 양성의 가능성이 높지만 이런 식으로 픽스드 매스가 만져지면 우리 악성의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검사에서도 CEA가 증가가 됐기 때문에 캔서의 가능성을 꼭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요. 대장 내시경에서도 봤을 때 전반적으로 렉툼에 따라서 서큘러하게 매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서큘러하게 다 매스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MRI에서 봤을 때도 이런 식으로 매스가 도미넌트하게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을 이제 골라야 되는데 만약에 토탈 옵스트럭션에 대해서 디컴프레션을 먼저 해야 된다고 하면 스텐트 삽입술이 답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서큘러하게 다 매스가 있긴 하지만 아직 옵스트럭션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 지문에서도 장음, 배도 평평하고 장음도 잘 들린다고 하기 때문에 옵스트럭션의 가능성은 떨어지죠. 그래서 스텐트 삽입술은 답이 안 되고요. 국소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이게 30% 이하거나 3cm 이하면 우리가 국소절제술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다 둘러가지고 매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국소절제술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CRT는 우리가 노드에 전이가 돼 있거나 아니면은 T 스테이지에서 T3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가 CCRT를 한다고 하지만
학생 선생님들 수준에서는 여기까지 알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전반적으로 둘러가지고 메스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바로 수술하지 말고 우선은 CCRT를 하고 그 다음에 수술한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CCRT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로우 엔테리어 리섹션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4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틀 전부터 오른쪽 윗배가 아프고 열이 나서 왔고요. 열흘 전에 콜레시스타이티스로 콜레시스텍토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콜레시스텍토미를 받은 환자에서 이제 열이 나는 거죠. 그리고 배도 아프고요. 그래서 바이탈 봤을 때 체온도 지금 상승돼 있고 오른쪽 윗배에 압통이 있지만 반동 압통은 없다. 피검사 결과를 봤을 때 WBC도 지금 올라가 있고 ESR, CRP도 지금 증가가 되어 있죠. 그래서 CT를 보니까 이 안쪽으로 쓸개가 있을 법한 요 근처 부분으로 이렇게 어둡게 고여 있는 게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콜레시스텍토미를 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안에 뭐가 고여 있다라고 하면 가장 의심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바일이 새는 거죠. 그래서 수술 중에 이제 CBD 인저리가 발생을 했는데 나중에 수술 후에 이제 이런 식으로 발견이 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제 수술을 콜레시스텍토미를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가 시스틱 덕트다 라고 하면 우리가 시스틱 덕트를 살짝 남기고 이렇게 쓸개를 떼어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남은 렘넌트 시스틱 덕트의 스탬프를 적절히 처리를 못해서 이쪽에서 이제 바일이 찔끔찔끔 새는 경우도 있다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스탬프의 리 가능성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 CT 한 장만 가지고는 두 개를 감별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바일이 새고 있다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선은 PCD를 넣어서 안에 있는 고여있는 바일을 빼내고 바일을 이제 빼내서 점점 양이 준다. 그럼 저절로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이 막힌 거니까 PCD를 제거하면 되고요. 만약에 계속 샌다. PCD를 통해 나오는 바일의 양이 줄지 않고 계속 된다. 이러면 우리가 익스폴레이션을 해서 수술방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답이 먼저 PCD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경피적 배농술이 되겠습니다. 54번 보겠습니다. 6개월 전부터 왼쪽 유방이 아프고 유방에서 덩이가 만져진다고 해서 병원 왔죠. 덩이가 만져진다고 해서 병원 왔습니다. 통증은 생리 전에 심해지는 경우가 있지만 생리가 끝난 후에도 지속이 되고 덩이도 생리가 끝난 후에도 계속 만져진다. 약간 사이클릭한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호르몬 내 수치에 따라서 사이클릭하게 통증이라든지 덩이 크기가 변하는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탈은 다 괜찮고요. 왼쪽 유방 위쪽 안쪽에 두꺼워진 유방 실질이 만져진다. 유방 촬영술 사진에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덩어리가 있고요. 주변으로 이런 식으로 칼시피케이션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두꺼워진 유방 실질이 만져진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덩어리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맘모그래피와 추가적으로 이제 브레스트 소노를 시행해서 병변의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서 이제 캔서스 레전이 이제 보인다라고 하면 이제 코어 바이옵시를 하고 주변에 이제 겨드랑이라든지 아니 다른 부분에도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브레스트 MRI를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레스트손을 먼저 기본적으로 세트로 맘모그래피랑 시행하고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브레스트 MRI나 코어 바이옵시 같은 것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58번 보겠습니다.
68세 여자 환자가 일주일 전에 발생한 SAH로 입원 치료 중이라고 하고요. 이틀 전부터 오른쪽 다리가 붓는다. 다리가 붓는다. 중요한 클루죠. 그래서 누워 있는데 다리가 부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DVT 가능성을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체 통증과 색깔 변화와 호흡 곤란 지금 없다고 하고 바이탈도 지금 괜찮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 종아리와 허벅지 둘레가 3cm가량 증가가 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지정맥 초음파 사진을 봤더니 이런 식으로 커먼 페브랄 베인이 보이는데 이제 프로브를 대고서 초음파 프로브를 가지고 이렇게 눌렀을 때 정상적인 정맥이면은 압력이 낮기 때문에 컴프레션이 돼야 되는데 지금 컴프레션 되지 않는 게 보이죠. 그리고 안쪽이 조금 어둡게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바로 DVT의 초음파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브를 눌러서 컴프레션을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베인이 눌리지가 않는다. 그러면 얘는 DVT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체스트 CT를 봤을 때도 이런 식으로 지금 어두운 부분이 보이죠. 그래서 풀모널 스롬보 엠볼리즘도 있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선은 바이탈이 스테이블 하기 때문에 안티플레이틀릿을 사용을 하면 참 좋겠지만 지금 문제가 뭐죠? 일주일 전에 SH로 입원 치료 중인 환자라는 거죠. 그러면 안티플레이틀릿을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하이리스크 환자에서는 우리가 IVC 필터를 삽입을 하니까 답이 3번이 아니라 5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바이탈이 언스테이블 하거나 문제가 크다고 하면 우리가 뭐 혈전 용의자를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SH 환자이기 때문에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62번 보겠습니다. 67세 남자 환자가 6시간 전부터 배가 아프고 의식이 나빠져서 응급실에 왔대요. 1년 전부터 발딱거리는 덩이가 윗배에서 만져졌으나 별다른 진찰은 하지 않았다. 배에서 덩이가 만져지는데 걔가 약간 펄스가 만져진다 라고 하면 가장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트리플 A라는 거죠. 트리플 A인데 지금 혈압은 떨어져 있고 호흡도 올라가 있고 하트레이트도 올라가 있죠. 그리고 복부는 팽창되어 있다. 그러면 약간 지금 하이포볼레믹 샥이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복부가 팽창되는 것은 이제 피가 나니까 배가 헤모페리토니엄 되면서 배가 팽창을 하는 거라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피검사 결과를 봐도 헤모글로빈 수치가 지금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얘는 지금 트리플 A의 럽처로 인해서 헤모페리토니엄이 되면서 하이포볼레믹 샥인 경우겠구나 라고 우리가 CT를 보기 전에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CT를 봐도 이런 식으로 이제 조형이 되는 굵은 혈관이 보이죠? 이게 에올타인데 업도면 에올타가 지금 엄청나게 원래도 커져 있는 건데 주변으로 이렇게 다 막 새고 있죠. 피가 나고 있다. 그래서 얘는 지금 트리플 A의 럽처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단은 복부 대동맥류가 되겠습니다. 70번 문제 보겠습니다. 41세 여자 환자가 하루 전부터 오른쪽 윗배가 아프다고 하고요. 통증은 옆구리까지 뻗치고 갑자기 시작돼서 악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 달 전에도 유사한 통증이 있었다고 하고요. 지금 열도 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장음은 지금 감소되어 있고 오른쪽 윗배에 압통이 있다. 지금 RUQ에 페인이 있으면서 RUQ 텐더니스도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랩을 봤을 때는 WBC도 지금 증가가 되어 있고요. 토탈 빌루비는 괜찮은 걸 봐서나 우선 옵스트럭션은 없는 걸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ST와 ALT도 지금 상승이 되어 있고 감마 GT도 지금 상승이 되어 있고요. 지금 PT는 괜찮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명확하게 이 지문만 봐서는 뭐다라고 정확하게 진단명 내리기는 어렵지만 알류큐 쪽에서 이런 비슷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콜레시스타이티스 나 아니면은 헤파타이티스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밀레이즈 라이페이즈는 나와 있진 않지만 판크레아타이티스의 가능성도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상복부, 복부의 문제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을 하면 이제 진단명을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복부 초음파나 복부 CT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3교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56세 남자가 약 2, 3개월 전부터 변 보기가 힘들다. 그리고 변을 2, 3일에 한 번씩 보고 과도하게 힘주기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컨스티페이션이 있는 거죠. 컨스티페이션이 있는 상태에서 체중이 한 달 동안에 3kg이 감소했대요. 그래서 약간 좀 캔서가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년 전부터 하이퍼텐션 있는 거 말고 특별한 문제는 없고 바이탈도 괜찮다고 합니다. 복부는 전체적으로 약간 팽만하지만 압통이나 만져진 덩이는 없고 DRE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봤을 때 혈색소가 약간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뭐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콜론 캔서를 좀 의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변비가 있으면서 체중 감소가 있고 약간의 빈혈이 동반됐다. 이러면 콜론 캔서를 의심해 볼 수 있고 DRE에서는 괜찮기 때문에 렉탈 캔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렉툼은 괜찮은 거고 콜론에 어디선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변비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어디선가 막히면 잘 내려가지 못하니까 복부가 약간 팽만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콜론 캔서를 의심을 해봐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으로 콜론 캔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60세 남자 환자가 3개월 전부터 윗배가 계속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왔고요. 통증은 등 뒤로 뻗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윗배가 아프고 통증은 등 뒤로 뻗는다. 그러면 판크레아타이티스 좀 의심이 될 수 있겠죠. 6개월 전에 당뇨를 진단받았고 3개월 동안에 5kg이 몸무게 감소했다. 그러면 캔서의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바이탈도 괜찮고 복부의 압통과 만져지는 덩이도 없다고 합니다. 이제 피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AST, ALT도 상승했고 ALP도 상승했고 빌리루빈도 많이 상승했죠. 그리고 아밀레이즈 라이페이즈는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EA도 살짝 증가했지만 CA99이 도미넌트하게 지금 상승을 했죠. 그래서 캔서가 있겠구나라고 우선은 의심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의 문제인 건데 CT를 보시면 판크레아틱 덕트가 좀 늘어나 있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원래부터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이런 식으로 CBD가 쭉 내려와서 듀오데넘으로 가는 게 보이는데 지금 보시면 CBD 코스가 명확하게 잘 안 보이고 음영이 좀 떨어져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밑에 있는 MRCP 결과를 보면 판크레아틱 덕트가 조금 늘어나 있습니다. 정상보다 좀 늘어나 있고 여기 보시면 빌리어리 트랙도 보시면 쭉 내려오다가
여기도 좀 늘어나 있고 여기서 뭔가 연결성이 없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쭉 잘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이쪽으로 잘 내려오지 못하고 여기서 끊겨 있죠. 그리고 여기도 판크레아틱 덕트도 좀 늘어나 있고 그래서 이쪽 부분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크레아틱 덕트와 CBD가 만나는 부분 어디선가 문제가 생겼고 그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랩이 상승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에는 페리앰뷸러리 캔서가 어떤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페리앰뷸러리 캔서는 디스탈 CBD 캔서 그리고 판크레아스의 헤드 캔서 그리고 앰플 오브 바타 캔서 그리고 듀오데널 캔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면 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 3번, 4번 중에서 판크레아틱 덕트, 디스탈 CBD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판크레아스의 헤드 캔서겠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50세 여자 환자가 1시간 전부터 윗배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왔다고 합니다. 노지아가 있고요. 통증은 1시간 내내 지속되고 등으로 뻗친다고 하고 술을 안 마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탈은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윗배에 압토니스나 반동 압통은 없다. 텐더니스는 있다. 그리고 피 검사에서 봤을 때 빌리루빈은 약간 상승을 했고요. 아밀레이즈 라이페이지가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윗배가 아프고 등으로 뻗치고 아밀레이즈 라이페이지 상승도 있으면서 알류큐 쪽에 텐더니스도 있다. 그러면 어큐트 판크레아타이티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AST, ALT 상승도 있고 토탈 빌리루빈이나 ALP의 상승도 있기 때문에 빌리어리 판크레아타이티스도 고려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빌리어리 트랙이라든지 판크레아스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검사는 1, 2, 3, 4, 5번 중에서는 지금 3번 업도미널 소노가 되겠죠. 그래서 복부 초음파 검사가 답이 되겠습니다. 19번 보겠습니다. 40세 여자 환자가 노지아가 있으면서 아랫배가 아프다라고 해서 병원에 왔고요. 병원에 오기 전에는 초록색 구토물, 그러니까 담즙성 구토를 한 거죠. 그래서 담즙성 구토를 해서 병원에 왔고 가스아웃도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주일 전에 자궁샘 근용종으로 자궁절제술을 받았대요. 그러면 수술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일 컬러에 이제 보미팅을 하고 가스아웃이 안 된다. 가스아웃이 안 되고 보미팅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일레우스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일레우스 환자겠구나 라고 우선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바이탈도 괜찮고 열도 안 나고 복부는 약간 디스텐션 돼 있고 바울 사운드 지금 떨어져 있어요. 복부에 전반적으로 경미한 압통은 있지만 반동 압통 없다. 그러니까 지금 페리토나이티스 소견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응급수술을 할 이유는 없고요. WBC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엔 지금 장음이 항진돼 있지 않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패럴라이틱 일레우스의 가능성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응급수술을 해야 되는 인디케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디컴프레션 하면서 바울 사운드 돌아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금식 및 수액 공급 4번이 되겠습니다. 33번 보겠습니다.
18세 남자 환자가 3개월 전에 치료 수술을 받았어요. 상처가 안 나물고 분비물이 계속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분비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4~5번씩 갈아야 되고, 평소에도 배가 자주 불편하고 무른 변을 하루에 3에서 5회 정도 본다. 체중도 잘 안 는다. 그리고 바이탈은 뭐 괜찮고 몸무게도 지금 178에 55면 굉장히 마른 거죠. 그래서 항문 6시 방향에 N을 캐널 포함해서 개방된 상처가 아물지 않고 얼서 형태의 크기로 있고, 그 상처에서 4cm 옆으로 분비물이 나오는 피부 구멍이 하나가 더 있다. 지금 보면 피검사에서는 CRP가 증가돼 있죠. 그래서 조건을 보면 젊은 남자입니다. 그래서 피스툴라가 있어요. 근데 힐링이 잘 안 됩니다. 힐링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이 젊은 남자가 복통도 잘 있고 설사도 자주 하고 몸무게도 잘 증가 안 해서 마른 상태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치료 수술을 했는데 또 피부곰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젊은 남자에서 애널 피스툴라가 잘 생기고 잘 안 나으면 우리가 가장 먼저 고려를 해봐야 될 질환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크로스 디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환자는 크론병이겠구나. 이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크로스 디지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장 내시경을 해서 크로스 디지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34번 보겠습니다. 30세 여자 환자가 3일 전부터 오른쪽 유방, 유두 주위에 벌겋게 부어오르고 아파서 왔고요. 열감도 있대요. 그리고 지금 모유 수유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느냐? 수유기에 유방염이 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아기가 이제 젖을 빨면 그 유두에 이제 상처를 통해서 균이 감염돼서 마스타이티스가 잘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수유기 유방염에서 가장 흔한 균은 뭐냐? 그래서 답은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 그래서 황색 포도상규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균은 유방염에서 가장 흔한 균은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인데 메치실린의 레지스턴스는 없는 그런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5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3개월 여아가 왼쪽 인귀이널 에어리어에서 덩어리가 만져져서 왔고요. 덩어리는 누우면 사라지고 서면 다시 나타나고 합니다. 그래서 삽부위에서 보면 이제 오른쪽에 비해서 이제 왼쪽 부분이 조금 튀어나온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인귀이널 허니아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체 진찰과 히스토리, 언제 튀어나온지, 어떤 경우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제 신체 진찰을 통해서 익스터널 오프닝, 인귀이널 캐널의 익스터널 오프닝을 눌러서 아기가 배에 힘줄 때 튀어나온 덩어리가 있는지, 아니면 이쪽으로 직접 안 튀어나오면 옆으로 튀어나온 덩어리가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튀어나오면 인다이렉트 인귀널 허니아, 옆으로 하셀벨 플렉서스 쪽으로 튀어나오면 다이렉트 인귀널 허니아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인귀널 허니아가 의심이 되면 언제 튀어나오는지, 언제 들어가는지, 그리고 익스터널 오프닝을 눌러봐서 튀어나온 덩어리가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인귀이널 소노를 해볼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도 명확하게 신체 검진과 병력 청취상에서 인귀이널 허니아가 명확하게 맞다라고
라고 하면 바로 수술적 치료를 해도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1번 보겠습니다. 34세 여자 환자가 열흘 전부터 왼쪽 다리가 붓는다고 해서 병원에 왔고요. 5주 전에 C색을 해서 출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바이탈에서 봤을 때는 열이 조금 나고 있고요. 왼쪽 다리 전반에 걸쳐서 부종과 압통이 있다. 부종과 압통이 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반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은 보면 이렇게 화살표로 그래도 다행히 표시를 해줬는데 CT가 너무 어렵다, 잘 모르겠다고 하면 무조건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을 봤을 때는 지금 화살표 보면은 좀 이렇게 커져 있고 안쪽이 시커멓죠. 근데 오른쪽을 보면은 쬐까맣고 하얗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가장 먼저 뭘 생각해 볼 수가 있냐. 그래서 요 혈관에 DVT가 생겨서 지금 검게 보이고 확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DVT가 생겨서 다리에 부종과 압통이 생겼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DVT 치료를 위해서 언프랙셔네이트 헤파린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입원할 당시 피검사랑 이제 헤파린 사용 후 6일째 피검사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게 혈소판과 APTT죠. 근데 APTT는 헤파린을 사용하면 프롤롱게이션이 생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헤파린 일부러 이제 APTT를 프롤롱게이션 시키기 위해서 헤파린 사용하는 건데 보시면 혈소판 수치가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헤파린, 와파린 부분에서 이론 강의 때 기억이 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는 헤파린 인듀스드 스롬보사이토페니아. 그래서 헤파린으로 인해서 혈소판 수치가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언급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언프랙셔네이트 헤파린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헤파린 인듀스드 스롬보사이토페니아라고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스롬보사이토페니아가 헤파린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헤파린을 사용을 중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6번 보겠습니다. 45세 여자 환자가 일주일 전에 목에서 덩이를 발견했대요. 바이탈은 다 괜찮고요. 갑상샘 우엽에 3곱하기 4cm의 혹이 있고 통증도 없고요. 흉부진찰에서 심음 호흡은도 정상이고 바이탈도 괜찮으니까 이거는 하이퍼사이로이디즘은 아닌가 보다 라고 우선 추측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밑에 피검사를 봤을 때도 TSH도 정상 레벨이고 프리티포도 정상 레벨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는 유사이로이드 상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다음 검사는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이제 강의 이 서비스토에 나온 표를 보시면 우선은 TSH 수치를 봐서 TSH가 수치가 낮다, 하이퍼사이로이디즘인 것 같다라고 하면 우선은 스캔을 먼저 해볼 수가 있고 TSH 레벨이 정상이거나 올라가 있다고 하면 초음파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유사이드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사이로이드 소노를 통해서 갑상샘 우엽에 있는 혹이 무엇인지 영상학적으로 검사를 해볼 수 있겠죠. 필요하면은 FNA를 해서 캔서인지 여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54번 보겠습니다. 52세 남자 환자가 교통사고로 왼쪽 갈비뼈 골절과 비장 파열이 있어서 비장 절제 후에 2일째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 치료를 하고 있어요. 인투베이션이 돼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수술 중에 다른 장기 손상은 없었고요. 그러니까 갈비뼈랑 비장만 손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진정제를 지금 현재 투여 중인데 바이탈도 괜찮고 배는 부드럽고 장음은 정상적으로 들린다. 적절한 영양 공급 방법은 뭐냐? 우리가 이제 영양 공급에 대해서 우리가 이 총론 강의 때 했었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가능하다면 경장 영양을 하는 게 가장 아이디얼하다 라고 우리가 얘기했었죠. 피지올로지컬하게 우리가 입으로 먹고 이제 배변을 하는 그런 경장 영양이 가장 피지올로지컬하게 좋다라고 우리가 설명했었는데, 만약에 경장 영양이 어려운 경우라고 하면 우리가 경정 여맥을 영양을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최대한 경장 영양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도저히 안 된다 이러면 이제 TPN 같은 경정 영양을 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힌트를 줬죠. 장 손상이 있어서 장 수술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딱 비장 절제술만 했고 다른 장기에 손상 전혀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배도 소프트하고 장음이 정상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은 음식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환자는 중환자실에서 인투베이션 하고 있지만 이 환자에서 이제 뉴트리션 서포트를 한다고 하면 경장 영양을 시행해야 되겠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장 영양을 시행을 하면 되고요. 지금 인투베이션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비위관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지금 트라우마 환자이기 때문에 뉴트리션 서포트가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금식 유지하는 건 답이 아닐 거고요. 장음이 정상적이고 장 수술을 하지도 않았고 장에 손상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경정 영양은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 환자가 가스트로스토미나 제주스토미를 통해서 영양 공급을 해야 되냐? 뭐 오랫동안 아니면은 이제 스토막이나 뭐 듀오덴 쪽이 막혔다. 아니면 오랫동안 L튜브를 이용해서 뉴트리션 서포트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제 가스트로스토미나 제주스토미를 통해서 영양 공급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지만, 이 환자는 이제 인투베이션을 제거를 하게 되면은 입으로도 먹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스트로스토미나 제주스토미를 통해서 영양 공급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L튜브를 통해서 영양 공급을 하는 게 가장 이 환자에게 적합한 영양 공급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57번 문제 보겠습니다. 72세 남자 환자가 일주일 전부터 식사하기가 어렵고 자주 토한다고 해서 병원에 왔습니다. 명치 아랫부위에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지고 새벽에는 속쓰림 증상이 심해서 자주 깬다고 해요. 체중이 6개월 전에 비해서 급격하게 줄었다. 바이탈은 괜찮은데 혈액 검사 결과에서도 헤모글로빈이 지금 좀 떨어져 있죠. 그래서 아네미아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복부는 부드럽고 다른 이상은 없는데 위 12지장 내시경 및 조직 검사에서 날문이 폐쇄된 진행성 위암이 발견됐고, 위암이 췌장의 머리도 침범하고 간전이가 2개 이상 있다. 그럼 이 환자는 지금 치료적인 수술은 불가능한 상태죠. 그래서 수술을 통해서 치료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 스테이지 4의 환자에서는 이제 팔리에이티브 트리트먼트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환자는 지금 날문까지 다 폐쇄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음식물이 넘어가지를 못하니까 계속 보미팅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환자예요. 근데 이쪽에 지금 옵스트럭션이 있어서 디스탈 가스트렉토미 하기에는 지금 이 환자는 스테이지 4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치료적인 수술을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는 우선적으로는 항암 치료를 하면서 음식물을 먹을 수 있게 우선 유지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못 내려간다. 그럼 우리가 바이패스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제주넘을 이제 끌어와서 스토막이랑 연결을 해주면 이쪽으로는 못 내려가니까 이제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렇게 제주넘을 연결해줘서 내려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가스트로 제주스톰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파일로스가 막혀서 못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스테이지 4에서 팔리에이티브 트리트먼트를 하는 환자들에서는 이제 바이패스를 통해서 먹을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스트로 제주노스토미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59번 문제입니다. 10개월 남아가 5개월 전부터 배가 불러온다고 해서 병원에 왔어요. 바이탈은 뭐 특별히 문제는 없고 배는 좀 디스텐션이 있어요. 근데 텐더니스나 리바운드 텐더니스 없어요. 그리고 보시면 조영제를 이렇게 쐈을 때 쭉 해서 잘 안 내려오는 부분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변비가 영아 환자에서 변비가 있고 이런 식으로 콜론에서 어느 순간부터 잘 내려오지 못한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우리가 허쉬스프롱 디지즈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허쉬스프롱 디지즈는 우리가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한다 라고 그건 기억을 했을 텐데, 그러면 조직 검사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답을 2번으로 찔 거냐 3번으로 찔 거냐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직전 흡인 생검 석션 바이옵시는 우리가 허쉬프롱 디지즈에서 신생아인 경우에는 우리가 석션 바이옵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아의 경우에는 프루스티크니스에 바이옵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전층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10개월 남아기 때문에 신생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답이 프루스티크니스에 바이옵시를 한다. 그래서 직장 전층 조직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2번 보겠습니다. 25세 남자 환자가 TA로 응급실을 왔고요. 지금 바이탈은 RR이 좀 빠르긴 하죠. 복부에 디스텐션이 있고 장음은 항진되어 있고요. 복부 전반에 텐더니스와 리바운드 텐더니스가 있고 헤모글로빈이 7.8로 감소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버 라세레이션이 있어서 수혈을 시작했대요. 근데 갑자기 하트레이트가 증가하고 갑자기 BP가 떨어지면서 열이 39.1도로 올라간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열이 갑자기 증가를 했다라는 걸로 봤을 때는 우리가 비용혈성 발열 반응을 우선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소변 색깔이 진해졌다, 혈압이 갑자기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콜로가 같이 있으면 용혈성 이제 수혈 부작용일 수도 있지만 요 정도만 봤을 때는 명확하게 체온 상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혈성 방열 반응이 가장 의심이 된다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랬거나 저랬거나 이런 경우에는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냐, 수혈을 중단해야겠죠. 그래서 수혈 중단이 답이 되겠습니다. 69번 보겠습니다. 65세 여자 환자가 3일 전부터 배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왔고 보미팅을 했는데 구토물은 노란색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궁근종으로 4년 전에 히스테렉토미를 받았어요. 혈압은 좀 떨어져 있고 하트레이트도 올라가 있고 RR도 올라가 있고 체온도 올라가 있죠. 그리고 복부는 디스텐션과 동시에 과다 굳음이 보인다. 그러면 디스텐션도 있고 그 다음에 리지드하다. 그러면 빰빼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빰빼구나 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 있고, 배꼽 아래 부분에 압통과 심한 반동 압통이 있다. 그리고 WBC도 28,000으로 막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미케니컬 일레우스인 건데, 엑스레이 봐도 이제 예전에 수술력으로 인한 미케니컬 일레우스인데 지금 빰빼가 된 거죠. 이런 경우에는 가장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이머전시 오피를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응급 개복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이렇게 답을 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배도 소프트하고 뭐 텐더니스, 리바운드 텐더니스도 없고 WBC도 노말이면 이런 경우에는 미케니컬 일리오스지만 컨저버티브 매니지먼트를 해서 5번을 답을 하면 되겠지만 이 환자는 지금 빰빼 환자이기 때문에 이머전시 오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교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7세 남자 환자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해서 응급실로 왔고 일주일 전부터 새벽에 속이 쓰려서 깨는 일이 있었는데 물이나 우유를 마시면 덜했다. 메스꺼웠지만 토하지 않았고 가스가 찬다고 손을 들 수 없이 아프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펩틱 얼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한 달에 두세 번씩 맥주 한두 병 마시고 하루 반갑씩은 한다. 그리고 열이 마일드 피버가 있고요. 배가 전반적으로 팽만하고 배 압통과 반동 압통이 있다. 그리고 WBC는 아직 노멀이긴 하지만 CRP도 지금 증가했고 ESR도 좀 올라가 있다. 그러면 지금 펩틱 얼서가 있는 환자에서 갑자기 배가 아프고 그 다음에 배에서 텐더니스와 리바운드 텐더니스가 모두 있고 그러면 가장 의심될 수 있는 상황은 펩틱 얼서로 인해서 퍼포레이션이 생긴 거죠. 그래서 펩틱 얼서 퍼포레이션으로 인해서 이 환자가 갑자기 배가 아픈 거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1, 2, 3, 4, 5번 중에서 우리가 다음 검사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퍼포레이션이면 이제 뉴모페리토니엄 여부를 확인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체스트 엑스레이를 찍으면 다이아프람 밑에 프리어가 이렇게 고여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1, 2, 3, 4, 5번 중에서 퍼포레이션인 상태를 가장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검사는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스트 엑스레이를 찍어서 뉴모페리토니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퍼포레이션이 있구나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21번 환자 보겠습니다.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62세 여자 환자가 그 분변 자멸 검사에서 이상이 있다고 해서 왔고요. 콜로노스코피를 했는데 시그모이드에서 1.5cm의 용종이 있어서 ESD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패솔로지컬 리포트가 나왔는데 모더렉 디퍼런시에이티드니까 우선 좀 볼 수 있죠. 푸어 디퍼런시에이션이 아니니까 우선 봐도 되는데 지금 서브쿠자 인베이저 있는데 depth of invasion이 지금 1000마이크로 이상이죠.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되고 림포바스큘러 인베이전도 있고 페리뉴럴 인베이전도 있고 그리고 리섹션 마진을 지금 침범했대요. 리섹션 마진도 지금 포지티브죠. 그러니까 요걸 제외하고 나머지 이 모든 경우들이 지금 ESD가 불충분하다라는 조건을 충족시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ESD 하고 나서 패솔로직 리포트에서 이제 불충분한 증거들이 나오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시그모이드 캔서를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엔테리어 리섹션을 시행을 한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ESD를 했는데 불충분한 경우,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에서 혈압이 높다고 했었는데 1년 전에도 혈압이 높았고요. 몸에 특별한 이상이 없어서 병원 오지 않았다. 30세 남자죠. 젊은 환자에서 혈압이 계속 높다라고 하면 세컨더리 하이퍼텐션에 대해서 꼭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건강검진 했을 때는 160에 110이죠. 그래서 피검사 결과를 봤을 때 특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포타슘 레벨이 지금 낮죠. 그리고 알도스테론 레벨이 높으면서 레닌 액티비티가 떨어져 있다. 레닌 액티비티가 떨어져 있는데 알도스테론이 증가되어 있다는 것은 알도스테론이 어디선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도스테론이 많으니까 레닌 액티비티는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하이퍼텐션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세컨더리 하이퍼텐션이 발생하는 것은 어디선가 알도스테론 프로듀싱 하는 매스가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프라이머리 하이퍼알도스테로니즘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레닌 시크리팅 투머 4번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레닌 액티비티가 올라가 있겠죠. 그래서 답이 3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28번 보겠습니다. 30세 남자 환자 최근 들어서 배가 점점 불러온다고 해서 병원에 왔고요. 2년 전에 대장암으로 복강경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바이탈은 특별 문제가 없는데 이전에 복강경 수술 상처가 있고 왼쪽 아래 피부절개 부위에서 압통이 없는 덩이가 만져진대요. 어쨌든 간에 이전에 수술한 부분에서 덩어리가 만져지고 타금 이동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다. 이것은 지금 복수가 있다는 거죠. 아사이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CT를 봤을 때 여기 이렇게 다 복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물이 차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상처 부위 아래에 압통이 없는 덩이가 있다고 했는데 CT는 항상 뭐 잘 모르겠으면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보라고 했죠. 근데 여기 봤을 때 이 부분에 지금 하얗게 보이는 덩어리가 있죠. 그래서 오른쪽엔 없는데 왼쪽에 있는 이런 덩어리가 있다. 그리고 이전에 수술 자국이라고 했었으니까 여기에는 아마 이렇게 트로카를 꽂았었던 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꼬맸겠죠. 근데 아주 드물게 캔서가 재발이 되면 이런 식으로 트로카 사이트를 따라서 전이가 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는 배 안에 아사이트가 차 있다. 그렇기 때문에 페리토니얼 칼시노마토시스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요 스킨까지 따라서 트로카 사이트를 따라서 전이가 된 스킨 인베이전까지 된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요 피부 덩어리가 전이가 된 건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직 검사를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확진을 위한 검사는 조직 검사를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대장암으로 수술했지만 페리토니얼 칼시노마토시스가 생겼고 심지어 스킨까지 먹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콜론 캔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30번 보겠습니다. 60세 남자 환자가 교통사고 1시간 후에 배가 아프다고 해서 응급실로 왔고요. 조수석에 타고 있었고 안전띠를 하고 있었대요. 혈압이 지금 낮죠. 그리고 의식은 다행히 명료합니다. 결막은 창백하다. 그럼 지금 아네미아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복부 전만에 팽만, 그리고 압통, 반동 압통이 있고 혈액 검사 결과에서는 지금 헤모글로빈이 많이 떨어져 있고요. AST, ALT도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CT를 봤을 때 스플린이 지금 원래는 이렇게 생겼을 건데, 그리고 리버도 원래 이렇게 생겼을 건데 지금 쪼개져가지고 이렇게 다 쪼개져 있죠. 그래서 리버 라세레이션과 스플린 라세레이션이 지금 동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버 라세레이션이 생겨서 간에 손상이 있었기 때문에 AST와 ALT의 상승도 우리가 같이 있음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간도 지금 다 이렇게 열상이 생겨서 지금 다 이게 피가 차 있죠? 다 피가 차 있는 상태고요. 스프린도 살짝 쪼개진 게 아니라 지금 왕창 쪼개졌죠. 그러니까 지금 좀 지켜보기에는 바이탈도 언스테이블하고 혈색소도 낮고 그리고 라세레이션 범위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냥 지켜보기 좀 어렵고 응급 개복수를 해서 지혈을 하거나 아니면 스플레넥토미를 해서 처치를 해야 환자가 살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응급 개복수를 시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2번 보겠습니다. 35세 여자 환자가 운전 중에 중앙선을 넘어온 차와 충돌해서 응급실에 왔고요. 혈압은 좀 낮죠.
그리고 하트레이트랑 RR은 지금 올라갔고요. 의식은 명료하나 복부는 팽만되어 있다. 혈액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금 엄청 낮죠. 5.8이면 많이 낮은 상태고요. 혈압을 올리기 위해서 폐갈비씨 2개와 수액 2리터를 주입하고서 다시 혈압 측정했는데 거의 비슷하죠. 하트레이트는 오히려 더 증가했고요. 그러니까 환자가 많이 안 좋아진 상태다. 체온도 35.5도야. 그러니까 수액이라든지 폐갈비씨를 주니까 하이포솔미아까지 온 거죠. 지금 그래서 점점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CT를 봤을 때 지금 리버는 이렇게 다 조형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 말고 이렇게 검은 부분 있죠. 이게 다 간이 손상이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밑으로 다 이렇게 피가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라우마 환자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원인 부분을 해결해주면 가장 좋지만 환자의 바이탈이 언스테이블하고 우리가 원인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을 할 경우에는 수술 시간이 너무 길게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 환자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는 그 수술 시간을 못 버틴다. 그래서 우리가 외상 환자에서 이런 식으로 바이탈이 언스테이블 하고 빨리 문제만 해결해 줘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수술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데미지 컨트롤 서저리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선 배를 열어서 뭐 꺼즈를 박아두고 온다든지 아니면 지혈제를 뿌리고 온다든지 해서 우선은 환자를 살려놓고 환자 상태가 어느 정도 스테이블해지면 며칠 후에 원인 해결을 위한 수술을 한다. 이게 바로 데미지 컨트롤 서저리의 개념이었잖아요. 이 환자는 지금 혈압도 너무 낮고 계속 블리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손상 통제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바이탈을 회복이 되면 원인을 위한 수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라우마 환자에서 데미지 컨트롤 서저리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57세 남자 환자 3일 전부터 항문이 아프다 그래서 왔고요. 이틀 전에는 항문 주위가 붓고 열감이 생겼다고 해서 왔어요. DM 하이퍼텐션 있고 지금 체온은 약간 올라가 있죠. DRE에서 항문 뒤쪽에 붉은색 덩어리가 있는데 열감도 있고 압통도 있고 플럭추에이션도 있다. 그래서 항문 주변에 열감과 압통이 있고 플럭추에이션이 있는 어떤 덩어리가 있다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페리에널 앱세스죠. 그래서 페리에널 앱세스는 우리가 치료를 이제 절개술을 해서 드레인하는 거죠. 그래서 IND를 해버리면 치료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WBC도 좀 올라가 있고 CRP도 올라가 있죠. CT를 보면 이렇게 항문 쪽, 직장 하부와 항문 쪽에 이런 식으로 고름집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페리에널 앱세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는 IND를 한다. 그래서 절개 배농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40번 보겠습니다. 47세 여자 환자가 1시간 전에 허벅지에 뜨거운 커피를 쏟아서 화상을 입었다고 해서 왔어요. 통증 있죠, 통증. 그리고 바이탈은 RR 조금 높은 거면 괜찮고요. 화상 부위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주변으로 다 이렇게 빨갛게 보이죠. 그리고 화상 부위에 물집이 잡혔고 화상 부위를 눌렀을 때 일시적으로 희게 변한 것이 관찰이 된대요. 그래서 통증을 호소했어요. 통증을 호소했으면 아직 신경이 손상된 건 아니니까 2도 정도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화상 부위를 눌렀을 때 일시적으로 희게 변했다. 우리가 눌렀을 때 퇴색이 된다. 그러면 superficial 2. 그래서 표재성 이동 화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을 우리가 치료가 뭐냐 라고 하면 쿨링을 해줘야 되니까 4번으로 찍기가 쉽죠. 근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화상 환자에서 쿨링을 할 때는 차가운 물이 아니라 실온의 다량의 물을 이용해서 열을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 차가운 물이나 얼음물 같은 경우에는 그 화상 있는 그 혈관의 수축을 유발해서 상처가 괴사가 되거나 아니면 상처 치유가 문제가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상 환자에서 쿨링을 할 때는 꼭 차가운 물이 아니라 실온의 물을 다량으로 부어서 쿨링을 시켜야 된다.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4번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슈퍼피셜 2, 표재성 2도 화상의 경우에는 실온의 물로 쿨링을 시킨 다음에 심플 드레싱을 하면서 상처를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얼음물이 아니라 뭐 실온의 물로 찜질을 한다라고 했으면 그것도 답이 될 수 있지만 얼음물 냉찜질이기 때문에 답이 되지 않는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58번 보겠습니다. 65세 여자 환자 3일 전에 교통사고로 피머드 프랙처 그래 수술하고 나서 입원 중에 갑자기 숨쉬기가 어렵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면 돼요. 그러면 히스토리 봤을 때 교통사고로 다리 수술 받고 갑자기 숨쉬기가 어렵다 라고 하면 많이 나오죠. 계속 누워있으니까 DVT가 생겼고 그로 인해서 풀모널 트롬보 엠보리즘이 생겼겠구나 라고 우리가 이 지문만 봐도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혈압은 좀 떨어졌고 지금 하트레이트는 증가했고요. 양쪽 아랫가슴의 호흡음이 감소했대요. 그래서 ABG를 봤을 때도 지금 산소 포화도는 좀 떨어져 있고요. PaO2는 좀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PCO2는 약간 올라가 있고 그래서 레스피레이토리 알칼로시스가 있다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세츄레이션도 지금 떨어져 있죠. 그리고 폐 컴퓨터 단층 촬영 CT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검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CT를 봤을 때는 지금 풀모널 스롬보 엠볼리즘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DVT와 풀모널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풀모널 스롬보 엠볼리즘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약을 사용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로우 몰레큘러 웨이트 헤파린, 저분자량 헤파린을 우리가 사용하면 예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수업 시간에 배웠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DVT와 풀모널 스롬보 엠볼리즘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분자량 헤파린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61번 보겠습니다. 임신 24주인 28세 여자 환자가 배가 아파서 병원에 왔어요. 오늘부터는 오른쪽 옆구리가 아프고 구역이 있으면서 구토는 없었고요. 임신에 다른 질환도 없는데 지금 열이 나죠. 그리고 옆구리에 압통과 반동 압통이 있다. 복부 초음파 시행하는데 충수돌기를 못 찾았대요. WBC도 올라가 있죠.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은 RLQ 쪽에 아펜디스가 있지만 임신을 했을 때는 이제 유테러스가 점점 커지면서 아펜디스 밀리죠. 그래서 점점 밀려서 텐더니스와 리버 텐더니스가 오히려 옆구리 쪽에서 느껴진다. 이러면 이제 아펜디사이티스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아펜디사이티스는 우리가 초음파로 먼저 진단을 하죠. 아기가 있으니까 CT는 찍을 수가 없죠. 초음파를 이 환자는 했는데 지금 잘 안 보인다고 했죠. 그런 경우에 초음파를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검사가 뭐였죠? MRI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MRI를 찍어서 아펜디사이티스가 있는지 진단 기준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옆구리가 아픈 건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될 거고요. 복부 CT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아가 있기 때문에 라디에이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임산부에서는 진짜 크리티컬한 경우 아니고서 CT를 안 찍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교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볼게요. 50세 남자 환자 하루 전부터 명치가 심하게 아프다고 해서 왔어요. 그리고 하트레이트 살짝 올라가 있고 열도 살짝 나고요. 배청진에서 장음이 감소되어 있고 배 전체에 압통이 있는데 반동 압통 없다. 그리고 피 검사를 봤을 때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밀레이즈 라이페이지가 많이 상승돼 있죠. 그리고 명치가 심하게 아프다. 어제부터 갑자기. 그러면 어큐트 판크레아타이티스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판크레아스 주변으로 이렇게 플루이드 콜렉션이 막 돼 있죠. 그래서 이 환자는 어큐트 판크레아타이티스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큐트 판크레아타이티스일 때는 가장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금식을 하면서 수액 공급을 해서 염증이 해소되는 걸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5번 볼게요. 75세 남자 환자가 이틀 전부터 배가 아프고 구토를 한다고 왔어요. 미열과 수차례 물설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혈압도 좀 떨어지고 하트레이트 좀 올라갔죠. 열도 나고요. 그러니까 약간 septic 컨디션인 것 같아요. 그리고 피부는 건조하고 혀도 말라있고 장음은 증가돼 있고 오른쪽 아랫배에서만 텐더니스랑 리바운드 텐더니스가 있대요. 그리고 피 검사를 봤을 때도 좀 WBC 올라가 있고 ESR, CRP 다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오른쪽 아랫배에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질환이 뭐가 있냐? 아펜디사이티스겠죠? 그 다음에 뭐 다이버티큘라이티스도 가능성 있죠. 그리고 콜라이티스도 뭐 물설사도 있었다고 하고 미열도 있으면서 약간 디하이드레이션도 있으니까 콜라이티스도 의심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RLQ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질환을 우리가 감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그쪽에 대한 영상을 찍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RLQ 에어리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리가 질병들을 감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검사는 복부 CT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보겠습니다. 52세 남자 환자가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왔고 왼쪽 대퇴부에 15cm 길이의 열상이 있어서 창상봉합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상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이틀 뒤에 호소했다고 하고요. 혈압이랑 맥박이 올라가고 열도 나죠. 피부 변색과 수포가 발생되고 창상이 막 붓고 크레피투스가 막 생긴대요. 창상의 배출색은 회색빛이고 심한 악취가 난다. 지금 열상이 있어서 봉합을 했는데 이틀 뒤에 봉합한 부분 주변으로 붓고 변색, 수포, 그 다음에 크레피투스도 보이고 색깔도 디스차지가 막 회색빛이고 악취가 난대요. 그러면 우리가 열상 부분을 꼬매고 나서 그 안쪽에서 염증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네크로타이징 파시아티스다. 그로 인해서 지금 붓고 크레피투스가 생기고 회색빛의 디스차지가 나오면서 악취 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네크로타이징 파시아티스가 생겼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장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즉각적으로 괴사 조직을 절개를 해야 되죠. 그래서 파시아를 터주고 지저분한 애들 다 긁어준 다음에 염증이 해결이 되는지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네크로타이징 파시아티스 문제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30번 보겠습니다. 87세 여자 환자가 3일 전부터 배가 아프다고 해서 응급실로 왔어요. 3일 전부터 배가 아프다고 해서 왔고 처음엔 명치가 아팠는데 지금 윗배 전체가 불편하다 라고 했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소화가 너무 안 돼서 식사량을 급격히 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퍼텐션 지금 있고요. 바이탈 봤을 때
혈압도 약간 높고 열도 약간 나고요. RR도 빠르죠. 오른쪽 윗배를 누르면 얼굴을 찡그린다. 그러면 RUQ 텐더니스가 있는 거죠. 호흡에 따라서 통증의 강도가 변한다. 이거는 머피 사인이 있다는 거죠. 왜냐?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면 다이프람 내려오니까 갈블레더에 노출이 돼서 우리가 눌렀을 때 텐더니스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호흡에 따라 통증 강도가 변한다. 아, 이건 머피 사인이 포지티브인 거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피 검사 결과를 봐도 WBC 지금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토탈 빌루빈이나 AST, ALT 괜찮고요. 그리고 뭐 아밀레이드 라이피도 살짝 올라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문제될 정도 아니고 CRP가 지금 증가돼 있죠. 그리고 CT를 봤을 때도 여기가 쓸개인데 쓸개 안에 이렇게 돌이 보이죠? 그래서 아, 얘는 지금 어큐트 콜리시스타이티스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큐트 콜리시스타이티스로 인해서 이런 증상이 생겼구나. 그래서 알리큐 텐더니스도 있고 머피 사인도 있고 CT에서도 딱 돌이 보이죠. 그래서 답을 어큐트 콜리시스타이티스다 라고 이렇게 답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R타입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볼게요. 35세 남자 환자 오늘 새벽에 심하게 배가 아프다. 갑자기 배가 아파서 왔고요. 어제 배가 계속 아파서 진통제를 먹었는데 통증이 안 줄었대요. 오늘부터는 갑자기 가스도 잘 배출이 안 돼요. 그리고 열도 나죠. 그리고 배는 평평한데 디스텐션 없는데 바울 사운드는 잘 안 들리고 목벽 강직 소견이 있다. 리지드하다. 이건 뭔 소리예요? 페리토나이티스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페리토나이티스가 있다. 그래서 리바운드 텐더니스까지 다 있죠. 그리고 혈액 검사에서는 WBC도 올라가 있고 CRP도 지금 올라가 있죠. 체스트 엑스레이를 보면 여기 다이아프람 아래로 뉴모페리토니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지금 뉴모페리토니엄을 유발할 수 있는 공기가 배 안으로 셀 수 있는 질병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답 찾기 쉽게 해놨죠. 8, 9, 10 보시면 다 퍼포레이션 돼 있죠. 그래서 답이 8번, 9번, 10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모페리토니엄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을 찾는데 이제 8, 9, 10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2번 볼게요. 45세 여자 환자가 이틀 전에 아랫배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왔습니다. 육류를 먹고 음주를 했어요. 3일 전에 소화불량으로 소화제를 복용했대요. 이틀 전부터는 아랫배가 아프더니 오늘은 오른쪽 아랫배가 더 심하게 아프대요. 그리고 배는 평평해, 열도 나고요. 배는 평평해 보이지만 자금이 감소되어 있고 오른쪽 아랫배에서 압통과 반동 압통이 관찰된다. 45세 여자 환자입니다. 그래서 아래 교 쪽으로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WBC도 올라가 있고 CRP도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RLQ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경우에 여성의 경우에는 어떤 질환이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RLQ 쪽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아펜디사이티스죠. 그리고 다이버티큘라이티스나 콜라이티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유사한 증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오바리안 토전에서 난소가 갑자기 뒤틀렸다. 그래서 배가 갑자기 아픈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의 경우보다는 우리가 좀 더 고려해야 될 질환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그 RLQ 쪽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를 찾아보면 1번은 가능성 있죠. 2번, 3번, 4번은 RUQ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4 지울 수 있고요. 시그모이드 볼볼루스는 여기 커피빈 사인 지금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시그모이드 왼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이 아픈 걸로 좀 가능성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6번 어큐트 아펜디사이티스는 이제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리고